대한민국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정부는 연일 장밋빛 고용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재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특히 40살을 넘긴 중년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AI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때 평생 직장이라 불렸던 은행은 이제 40살이면 떠나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정적인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너지는 40대 일자리의 실체와 AI가 만들어갈 충격적인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용률 63% 돌파, 역대 최고 수준. 뉴스는 연일 고용 호황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4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비중입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용률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40대 인구 자체가 취업자 수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40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생긴 통계적 착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0명 중 60명이 일하던 마을에서 인구가 80명으로 줄고 일하는 사람이 50명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률은 60%에서 62.5%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40대 고용 상황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질적 변화입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납니다. 고소득 일자리는 사라지고 저임금 일자리만 남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4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즉 2030년대 중반까지 40대 일자리 감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용률이라는 숫자에 속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제의 중심축이 붕괴되고 있는데 통계만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착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40대 취업자 감소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45세. 통계청이 분석한 대한민국 가계의 정점입니다. 이 나이에 소득이 가장 높고 소비도 가장 많이 하고 저축도 가장 많이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40대를 경제의 허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40대 취업자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몇십만 명의 개인적 불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소비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봅시까요?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450만 원이 넘습니다. 20, 30대보다 100만 원 이상 많고 50대 이상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교육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를 압도합니다. 월 평균 50만 원을 쓰는 건 40대가 유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0대는 주택 구입의 핵심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평균 연령이 40세 전후입니다. 40대 취업자가 줄면 주택 거래가 얼어붙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 매매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40대 기매력 약화입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 구매자의 35%가 40대입니다. 이들의 소득이 불안해지면 자동차 판매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최근 몇 년간 정체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승수 효과입니다. 40대가 소비를 줄이면 그 돈을 받던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40대 소득 1% 감소는 전체 민간 소비를 0.3% 감소시킵니다. 지금처럼 수십만 명의 40대 취업자가 사라지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동네 상권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학원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학원비를 줄이는 게 가장 쉬운 선택지니까요. 그 다음은 외식, 여가, 문화생활입니다. 필수제가 아닌 것부터 하나씩 포기합니다. 애 학원비는 어떻게든 돼야죠. 대신 우리 부부는 외식 한 번 안 합니다. 실직한 40대 가장의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 수십만 개입니다. 소비 절벽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AI가 만드는 풍요로운 미래. 실리콘밸리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AI 도입과 동시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23년 아마존은 2만 7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메타는 2만 1,000명을, 구글은 1만 2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트위터,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내세운 명분은 하나같이 효율성 제고와 AI 전환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고된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고연봉 엔지니어들, 경력 10년 넘는 숙련 인력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한때 꿈의 직장이라 불렸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사람 대신 AI를 쓸 수 있겠네. 코드 작성, 디자인 초안, 고객 응대, 데이터 분석, AI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겁니다.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일자리의 최대 74%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로 잡아도 30%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 업종은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냉정합니다. 사무직 노동자의 63%, 법률 서비스의 44%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전한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신호탄은 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로펌이 챗 GPT를 도입한 뒤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법률 문서 검토와 초안을 AI가 하니까요.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들도 AI 기반 회계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경제포럼이 던진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일부 사람들은 급진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얼핏 들으면 황당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실리콘밸리 최고 부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픈 AI 전 CEO 샘 월트먼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는 직접 기본소득 실험에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왜 이들은 기본소득을 지지할까요? 단순한 선의 때문이 아닙니다.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소비자가 사라집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망합니다. 결국 AI가 만든 부를 나눠야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500가구에 매달 $500씩 1년간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받은 사람들의 재정 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신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달 집세를 어떻게 내지? 잦은 걱정에서 벗어나니 삶의 질이 올라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고용률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의 고용률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돈 받으니 일 안 하겠지라는 우려와 정반대 결과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2,000명의 월 56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이 실험도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받은 사람들의 행복도와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단기 일자리라도 더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험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 배당을 줬습니다. 규모가 작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참가자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AI가 만든 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나누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소비도 유지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일까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정치적 판타지일 뿐이다. 경제학자들 상당수는 냉소적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한국에서 전 국민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려면 1년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대략 3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00조 원 수준입니다. 예산의 절반을 기본소득에 써야 합니다. 국방, 교육, 복지, 인프라, 모든 것을 반으로 줄여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AI 기업한테 세금 더 거두면 되잖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장사합니다. 한국이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를 싱가포르나 아일랜드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세 회피의 도 같은 기업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만든 부가 정말 골고루 퍼질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픈 AI의 가치는 2,500억 달러입니다. 이 부는 소수 투자자와 창업자에게 집중됩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다 없앨 거라는 것도 과장이다. 또 다른 비판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 혁신은 항상 일자리를 바꿔왔지 없애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산업혁명 때도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과거 기술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AI는 지적 노동까지 대체합니다. 변호사, 의사, 교사, 프로그래머, 고숙련 직종까지 위협받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속도입니다. 산업혁명은 100년 넘게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AI 혁명은 10년 안에 일어날 겁니다.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가장 흔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실험 결과들은 반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고용률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소규모 실험이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기본소득 논쟁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는 40대는 물론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전문직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평생 먹고 산다. 한때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문과 전문직 3대장은 최고의 신분 상승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개업조차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변호사 숫자는 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일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회계사는 더 심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매년 1,000명 넘게 쏟아지지만 빅4 회계법인 신규 채용은 200명 수준입니다. 중소회계법인도 뽑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세무사도 비슷합니다. 세무사 숫자는 2만 명이 넘는데 매출은 정체되었습니다. 영세 세무사무소는 생존 자체가 힘듭니다.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에는 기장료 20만 원 받던 거래처가 지금은 5만 원만 달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급 과잉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AI입니다. 리걸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판례 섬색, 소장 작성, 신입 변호사가 하던 일을 AI가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가격은 10분의 1입니다. 로 인텔리전스라는 미국 기업은 AI 변호사를 만들었습니다. 몇 초 만에 수천 건의 판례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신입 변호사 10명이 일주일 걸릴 일을 단 몇 분 만에 끝냅니다. 이런 도구가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펌은 신입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계는 더합니다. 더존 3.3 같은 서비스가 중소기업 회계를 자동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던 일을 이제는 사장님이 직접 클릭 몇 번으로 처리합니다. 간단한 세무 상담도 챗봇이 해결합니다. 그래도 복잡한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도 업무는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전문가 숫자가 급감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이 문제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전문가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40대는 더 힘듭니다.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젊고 저렴한 인력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봉 부담 때문에 꺼립니다. 결국 전문직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해서 어렵게 딴 자격증이 이제는 취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40대 전문직은 진퇴양난입니다. 경력을 살려서 이직하자니 자리가 없고 다른 업종으로 가자니 나이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뿐입니다. AI 칼바람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금융권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은행원? 그거 완전 신의 직정 아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랬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탄탄한 복지, 사회적 지위까지. 은행원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정규직은 평생 직장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만 40세, 1985년생까지 내려왔습니다. 40살이면 희망퇴직입니다. 사실상 정리해고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희망퇴직은 50대 중후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50대 초반으로 내려왔고 이제는 40대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30대까지 내려갈 거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디지털 전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AI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10년 전 전국에 7,000개 넘던 은행 지점이 지금은 5,000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 줍니다. 점포가 사라지면 창구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입출금, 송금, 대출 상담 모두 사람이 했습니다. 이제는 앱으로 다 됩니다. 복잡한 업무도 챗봇이 안내합니다. 굳이 지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액 자산은 사람이 상대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PB 고객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충분합니다. 결국 필요한 직원 숫자가 급감합니다. 여기에 AI까지 더해졌습니다. 대출 심사를 AI가 합니다. 신용평가, 상환 능력 분석, 리스크 산출 모두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10년 경력 대출 담당자보다 정확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집을 보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제는 AI가 주변 시세, 건물 노후도, 교통 여건 등을 종합해서 즉시 평가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옥격합니다. 투자 상담도 로보 어드바이저가 대신합니다. 고객의 위험 성향, 투자 목표를 분석해서 최적의 포트포리오를 제시합니다. 수수료는 사람의 10분의 1입니다. 결국 은행은 깨달았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한가? 그래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게 40대입니다. 왜 40대일까요? 냉정한 계산입니다. 20대, 30대는 아직 연봉이 낮습니다. 50대 이상은 이미 임원이거나 곧 정년입니다. 40대는 연봉은 높지만 정년까지 15년 이상 남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연령대입니다. 희망퇴직 패키지는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몇억 원의 위로금을 줍니다. 하지만 받아봤자 5년도 못 버팁니다.
그 다음은 어떨까요?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은행 지점장 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은행만 다녔는데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은행 업무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밖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치킨집, 카페를 엽니다.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반 이상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평생 직장을 믿고 들어갔다가 마흔에 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칼바람이 다른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도 같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주요 편의점 본부가 40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점포 관리, 상품 기획, 물류 관리, 사람이 하던 일을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축소됩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물류센터를 자동화합니다. 로봇이 상품을 나르고 AI가 재고를 관리합니다. 사람은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제조업은 더 심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면서 공장 인력이 급감합니다. 삼성전자 수원 공장은 생산직의 상당수를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자동차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 도색, 조립, 대부분 로봇이 합니다. 그럼 로봇 만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로봇 100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반면 그 로봇들이 대체하는 사람은 1000명입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결국 이건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산업에 걸친 구조적 변화입니다. AI와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왜 40대일까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40대는 가장 숙련된 인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40대를 내보내고 저렴한 20대를 뽑거나 아예 AI로 대체하는 게 이익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런 변화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40에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25년을 버텨야 합니다. 가진 재산 다 까먹고 빚지고 그래도 모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칙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I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까요? 재교육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야 할까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야 할까요? 어느 것이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AI 시대는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그 부를 사회가 공유합니다. 사람들은 주 3일만 일하고도 여유롭게 삽니다. 예술, 창작, 돌봄 같은 인간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 부는 극소수에게만 집중됩니다. 대다수는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빠집니다. 사회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소수의 슈퍼리치와 다수의 빈민으로 나뉩니다. 기술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설계하고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40대가 겪는 고통은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든 대안적 복지든 새로운 교육이든 무언가 해야 합니다.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기술에 밀려난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